저 사람이 바로 제 장모인이다. 치매 증상이 있는데도 혼자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아야 해요. 등기부도 통장도 다 조작된 거예요. 누구나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방식대로 살 권리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71살 정미라가 자신의 삶을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미라는 침대에서 일어나 맨발로 차가운 마룻바닥을 밟았어요. 71살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매일 아침 관절이 먼저 알려주었죠. 화장실로 가는 길에 차고지에서 쓰던 쇠열쇠가 손가락에서 스르륵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렸어요. 미라는 그 소리를 오늘의 징조로 받아들였습니다. 부엌으로 향한 미라는 가스레인지의 점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불꽃이 약했어요. 어제보다 파란 기운이 흐렸죠. 가스가 떨어져가는 신호였습니다. 오래된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김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미라는 싱크대 옆에 놓인 머그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잔 가장자리에 금이 간 자국을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더듬었어요. 이 머그잔은 남편과 함께 쓰던 것이었죠. 이제는 혼자 쓰는 잔이 되었습니다. 식탁 위 달력을 보니 빨간 동그라미가 쳐진 날이 오늘이었습니다. 달력 옆에는 버스 배차표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어요.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30년을 일하고 은퇴한 지 6년이 지났지만 미라는 여전히 시간표로 하루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8시 베란다 화분 관리. 규칙은 자신을 지킨다고 믿었으니까요. 베란다로 나가 화분들에 물을 주면서 미라는 창틀에 붙여둔 메모를 다시 읽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기 전에 남긴 마지막 글귀였죠. 모아둔 건 돈이 아니라 시간과 신뢰라는 문장을 나직이 중얼거리니 마음이 조금 고요해졌습니다. 물조리개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른 아침 방문객이라니. 미라는 차분히 걸어가면서도 가슴이 먼저 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켜자 딸 세진과 사위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둘이 함께 온 것을 보니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러 온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꼭 회사 회의에서 보고를 하러 온 직원들 같았죠. 미라는 문손잡이를 한번 꽉 쥐었다가 천천히 풀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겨울 공기가 복도를 타고 집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미라는 슬리퍼 코끝을 내려다보며 입가에 미소를 만들었어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막 끓이기 시작한 커피 향이 복도로 새어나가고 있었죠. 그 향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길, 이 집의 냄새가 자신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랐습니다. 어머니, 아침 일찍 죄송해요. 세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긴장한 사람 특유의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사위는 세진 뒤에서 무거운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죠. 미라는 두 사람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수첩과 볼펜이 올려져 있었어요. 미라는 어제 밤부터 준비해둔 것이었죠. 기록은 자신의 방패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화가 흐트러지거나 감정이 앞서려 할 때 날짜와 시간을 적으며 마음을 다스릴 수 있었으니까요. 세진과 사위가 소파에 앉자 미라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했습니다. 찻잔을 꺼내며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이내 손목에 힘을 주어 떨림을 멈췄습니다. 쟁반에 찻잔 3개와 다과를 올려 거실로 돌아왔죠. 사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미라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첫 장부터 굵은 글씨로 안정과 안정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죠. 같은 단어가 지나치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미라는 펜을 들어 수첩 첫 장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수요일 오전 5시 30분. 그리고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한 줄을 더했어요. 오늘은 듣고 메모하고 결론은 서두르지 말자. 내 호흡의 길이를 내가 정하자. 창밖으로 서서히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하늘이 짙은 남색에서 연한 회색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미라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돌려 딸과 사위를 마주봤습니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하러 왔는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지만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마음속으로 미라는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침착함을 잃지 말자. 기록하고 관찰하고 필요한 때에만 말하자.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지키자고요. 민성이 서류를 펼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처럼 매끄러웠지만 미라에게는 그저 빠르게만 들렸어요. 효율이라는 단어를 벌써 3번이나 사용했죠. 효율적인 관리, 효율적인 생활, 효율적인 선택. 미라는 물을 마시듯 그의 말을 천천히 삼켰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어요. 급하게 받아들이면 체할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니, 이 시설을 한번 보세요. 최신식 설비에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고 있어요. 민성이 브로슈어를 펼쳐 보였습니다. 햇빛 가득한 복도와 환하게 웃는 노인들의 사진이 가득했죠. 모델처럼 단정한 옷차림의 할머니들이 꽃꽂이를 하거나 요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라는 사진을 훑어보는 대신 브로슈어 뒷면의 계약 조항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규정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세진은 그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미라가 딸을 바라보자 세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눈동자가 테이블 모서리를 향할 때마다 죄책감이 번쩍이는 게 보였죠. 마치 어린 시절 거짓말을 하다 들켰을 때의 표정 같았습니다. 미라는 그 번쩍임을 놓치지 않고 마음속에 새겼어요. 서류를 넘기다가 미라의 손이 멈췄습니다. 인지기능 저하 우려라는 문구가 굵은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죠. 미라는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쓰며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저 추정과 우려라는 단어만 반복될 뿐이었죠. 이 문장은 누가 쓴 건가? 미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민성이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께서 최근에 깜빡하시는 일이 잦으셨잖아요. 지난주에도 가스 불 끄는 걸 잊으셨다고. 그날은 세진이가 급하게 전화해서 나간 거야. 그리고 가스는 자동으로 차단되는 안전장치가 있어. 미라는 수첩에 펜을 대고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왜 지금이지? 그리고 내 결정은 이 서류 어디에 있나? 민성이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해온 듯한 대답을 늘어놓았습니다. 다 우리 가족을 위한 길입니다. 어머니. 세진이도 곧 둘째를 가질 계획이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서요. 가족이라는 말이 방 안에 너무 가볍게 떠돌았습니다. 미라는 그 단어가 공중에서 흩어지는 걸 지켜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족. 그 말이 이렇게 편리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오늘 새삼 깨달았죠. 세진의 왼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을 들여다가 다시 내려놓는 동작이 부자연스러웠어요. 미라는 그 떨림을 기억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성적표를 위조했다가 들켰을 때도 대학 등록금을 다른 데 쓰고
거짓말했을 때도 세진은 늘 왼손이 먼저 떨렸죠. 38년을 살아온 딸이지만 어떤 습관은 변하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미라는 조용히 서랍을 열어 작은 포스트잇을 꺼냈습니다. 노란색 종이 위에 또박또박 글씨를 적기 시작했어요. 오늘 안건이라고 제목을 쓴 뒤 1번의 집, 2번의 건강, 3번의 내 의사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테이블 한가운데 놓았죠. 이 세 가지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보자. 먼저 집 문제부터. 민성이 다시 서류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이 오피스텔도 관리가 필요하고 어머니 혼자서는 내가 30년 동안 번 돈으로 산 집이야. 남편과 함께 고른 집이고. 미라는 말을 끊고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어갔어요. 건강 문제는 병원 검진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돼. 내 주치의 연락처를 줄 테니 직접 확인해봐. 세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엄마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서. 외로움과 무능함은 다른 거야, 세진아. 미라의 대답에 세진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창밖에서 참새 우는 소리가 들려왔죠. 평화로운 아침 풍경과는 달리 거실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미라는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선명하게 떠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건 타인의 통제가 아니라 내 기록과 동의다. 이 문장이 오늘 자신이 지켜야 할 원칙이었어요. 제안은 들었어. 하지만 결정은 내가 할 거야. 그리고 그 결정을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미라는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민성이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미라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네. 서류는 놔두고 가게 꼼꼼히 읽어보겠네. 세진과 민성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결국 민성이 한숨을 쉬며 일어났죠. 세진도 따라 일어났지만 엄마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가 다시 멈췄어요.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간 뒤 미라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남겨진 서류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결정할 권리. 그것을 지키는 싸움이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죠. 두 사람이 떠난 지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미라는 소파에서 일어나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정장 차림의 낯선 중년 남자가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죠.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한국감정평가원에서 나왔습니다. 박세진 님이 의뢰하신. 남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미라가 끊었습니다. 소유주인 내가 의뢰하지 않은 평가는 할 수 없어요. 돌아가세요. 그런데 이미 계약금이. 그건 자네들 문제고 나는 허가하지 않았어요. 미라는 단호하게 인터폰을 껐습니다. 감정평가사가 몇 번 더 초인종을 눌렀지만 미라는 응답하지 않았어요. 10분쯤 지나자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죠. 거실로 돌아온 미라는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마룻바닥에 긴 긁힘 자국이 선명했어요. 감정평가사라면 분명 이런 하자를 지적했을 겁니다. 미라는 무릎을 꿇고 앉아 그 자국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따라갔어요. 작년 2월 15일 아침이었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하기 전날 식탁 의자를 끌며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의자째 끌려갔던 날이었죠. 의자 다리에 고무 패킹이 떨어져 나무가 바닥에 직접 닿으면서 생긴 자국이었어요. 끽 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자국은 못 지워. 지우면 안 돼. 미라는 혼잣말을 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세진이었습니다. 엄마, 감정평가사분이 못 들어갔다고 하시는데 왜 내 허락도 없이 그런 사람을 보낸 거니? 세진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집값이 얼마나 됐는지 확인해 보려고. 엄마를 위해서. 세진아, 앞으로 내 집에 관한 모든 일은 나한테 먼저 물어봐. 알았니? 전화를 끄는 미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으로 향했어요. 장롱 위를 올려다보니 먼지가 수북이 쌓인 청색 서류철이 보였습니다. 의자를 가져와 조심스럽게 올라섰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상자를 내리는 순간 30년의 무게가 팔에 전해졌죠. 거실 테이블로 가져온 서류철을 열자 제일 위에 버스조합 적립금 내역서가 나왔습니다. 미라는 안경을 고쳐 쓰고 숫자를 확인했어요. 매달 5만 원씩 30년 동안 넣은 돈이 이자와 함께 제법 큰 금액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봉투들이 있었죠. 소액 부동산 지분 증서들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10만 원, 20만 원씩 모아 투자했던 상가 건물들의 지분 증서였습니다. 이것도 있었네. 미라는 배당금 통지서를 발견했어요. 매달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배당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었죠.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기본 생활비로는 충분했습니다. 남편의 도장 케이스를 열어보니 인주가 말라 있었어요. 미라는 주방에서 작은 접시와 물을 가져왔습니다. 새 스펀지를 물에 적셔 인주를 축축하게 만들었죠. 백지에 도장을 찍어보니 도장이 잘 찍혔습니다. 됐어. 이제 나가야겠다. 미라는 외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겨울 코트를 입고 캐시미어 목도리를 둘렀어요. 핸드백에 필요한 서류들을 넣고 현관 거울 앞에 섰습니다. 71살의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젊은 시절 그대로였죠. 은행은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미라는 천천히 걸으며 거리 풍경을 눈에 담았어요. 이 동네에서 산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구멍가게가 편의점이 되고 문방구가 카페로 바뀌는 걸 다 지켜봤죠. 은행에 도착한 미라는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전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곧 번호가 호출됐습니다. 임대료 입금 내역을 출력해 주세요. 5년치 전부요.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본인 확인 도장 찍어드릴까요? 네, 부탁해요. 프린터에서 서류가 출력되는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두툼한 서류 뭉치를 받아든 미라는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어요. 매달 빠짐없이 들어온 임대료가 자신의 경제적 독립을 증명하고 있었죠. 은행을 나와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약국으로 향했습니다. 약사는 미라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르신, 오늘은 약 타러 오신 거 아니죠? 다음 주에나 오실 텐데. 처방 내역을 좀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2년치요. 그럼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약사가 컴퓨터를 두드리는 동안 미라는 약국 안을 둘러봤습니다. 혈압 측정기 옆에 치매 예방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미라는 쓴웃음을 지었죠. 여기 있습니다. 혈압약하고 관절약만 계속 드시고 계시네요. 건강하신 편이에요. 미라는 출력물을 받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인지기능과 관련된 약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이 종이 한 장이 자신의 정신이 멀쩡하다는 증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사무소에 들렀습니다. 민원실은 한산했어요. 등기부등본 한 부 떼려고 왔어요. 신분증 보여주세요.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5분도 안 되어 따끈한 등본이 나왔어요. 미라는 소유자란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정미라. 자신의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찬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어요. 날씨가 춥긴 했지만 정신이 더 또렷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목도리를 고쳐 매며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아파트 현관에서 이웃 김 씨를 만났습니다. 정 여사님, 아침에 무슨 일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아, 가족 일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요즘은 자식들도 조심해야 해요. 재산 때문에 부모한테 못할 짓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내가 나를 지킨다. 집에 들어온 미라는 현관문을 잠그고 거실로 갔습니다. 테이블 위에 오늘 모은 서류들을 가지런히 정리했어요. 등기부등본, 통장 거래 내역, 처방전 기록, 자산 목록. 하나하나가 자신을 지켜줄 방패였습니다. 창밖으로 오후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어요. 미라는 의자에 앉아 서류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펴서 굵은 글씨로 한 줄을 적었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맞설 차례다. 다음 날 아침 8시, 미라는 커피를 마시며 어제 정리한 서류들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열쇠를 가진 사람은 세진뿐이었죠. 하지만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는 여러 명이었습니다. 미라가 거실로 나가보니 이사업체 직원 4명이 큰 상자와 테이프, 포장재를 들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세진과 민성이 그들을 지휘하고 있었죠. 미라는 주방 수전을 잠그듯 단호하게 오른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다들 멈춰요. 지금 당장. 미라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사업체 직원들이 당황해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민성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어머니, 이미 다 결정된 일입니다. 여기 계약서에 서명만 하시면. 민성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계약서 날짜란에는 이미 오늘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2025년 1월 16일. 미라는 펜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서명하지 않은 계약은 무효야. 자네가 법을 모르는 건 아니겠지? 그때 세진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가가 부서 있었어요. 밤새 울었나 봅니다. 엄마, 사실 제가 임신했어요. 미라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축하와 당혹이 동시에 밀려왔죠. 딸의 임신 소식을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미라는 표정이 흔들리지 않도록 찻잔을 두 손으로 단단히 쥐었습니다. 축하한다, 세진아. 정말 기쁜 소식이네. 미라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가서 과일을 깎아왔어요. 접시에 사과와 배를 가지런히 담고 따뜻한 보리차도 준비했죠. 기쁨과 경계를 한 테이블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앉아서 먹어. 임신했으면 과일을 많이 먹어야지. 세진이 어색하게 과일을 집어들었습니다. 민성은 초조한 표정으로 이사업체 팀장과 뭔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미라가 이사업체 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리고 작업 의뢰서도요. 팀장이 머뭇거리며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미라는 이름과 회사명을 수첩에 적었어요. 작업 의뢰인이 누구죠? 팀장의 시선이 민성 쪽으로 향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집의 소유주는 나예요. 여기 등기부등본 확인하세요. 미라는 어제 떼온 등기부등본을 보여줬습니다. 팀장의 표정이 난감해졌죠. 소유자 동의 없이는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팀장이 민성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말씀이 다르신데요. 가족 간 합의가 된 거라고. 미라는 즉시 핸드폰을 꺼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관리소장님? 정미라입니다.
지금 제 집에 이사업체가 와 있는데 제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반출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관리소 직원이 올라왔습니다. 규정집을 들고 있었어요. 여기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유자 승인 없는 물품 반출은 금지입니다. 민성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생활하시기 힘든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습니다. 인지기능도 증거 있나? 미라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준비한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여기 2년간의 처방 내역이야. 인지기능 관련 약은 단 하나도 없어. 그리고 여기 통장 거래 내역. 내가 모든 공과금과 관리비를 직접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지. 미라는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켜지자 민성이 당황했어요.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대화는 녹음됩니다. 필요하면 법적 증거로 사용할 거예요. 민성이 목소리를 낮췄지만 여전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겁니까? 우리가 가족인데. 가족이라면서 내 동의도 없이 이사를 시키려 하나? 가족이라면서 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 하고? 세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엄마를 위해서 나를 위한다면 내 의사를 먼저 물어야지, 세진아. 이사업체 팀장이 조용히 직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짐 다시 싣고 내려가자. 팀장은 미라에게 명함을 건네며 사과했어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몰랐습니다. 직원들이 상자와 포장재를 들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민성이 소리를 질렀어요. 이러시면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판단 능력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겠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민성의 고함 소리가 끊겼습니다. 미라는 손등을 내려다봤어요. 핏줄이 붉어져 있었지만 차분해지고 있었습니다. 세진이 현관에 서서 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미라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겼다는 안도감도 있었죠. 녹음 버튼을 끄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파일명은 2025년 1월 16일 강제 이사 시도. 미라는 테이블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한 줄을 적었어요. 촉매는 외부에서 왔지만 결심은 내 안에서 일어났다. 이제부터는 내가 질문한다. 창밖으로 겨울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미라는 차가워진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성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라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졌어요. 30년 동안 버스 운전대를 잡으며 길을 찾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자신의 길을 찾아갈 것이었습니다. 미라는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내려다보니 민성의 차가 급하게 빠져나가는 게 보였어요. 세진은 조수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세진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하지만 그것과 이것은 다른 문제야. 미라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71살의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어요. 아직 싸울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집이 박물관처럼 조용했어요. 벽식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렸죠. 미라는 거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있었던 강제 이사 시도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사업체 직원들의 당황한 표정, 민성의 붉어진 얼굴, 세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미라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남편이 남긴 메모가 적힌 수첩이었죠.
희미한 불빛 아래서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시간과 신뢰를 모아둔 거라고. 그 두 단어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렸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미라는 빈 공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인터폰을 보니 세진이 혼자 서 있었어요. 울었는지 눈가가 부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 좀 들어가도 돼? 미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세진은 고개를 숙인 채 들어왔어요. 거실로 안내하자 세진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차라도 한잔 할래? 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는 따뜻한 보리차를 준비했어요. 임신한 딸에게 카페인은 좋지 않으니까요. 민성이는 집에 있어요. 우리 싸웠어요. 세진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라는 휴지를 건네주었어요. 엄마한테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세진이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페이지를 넘겼어요.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이 보였죠. 이게 우리 빚이에요. 민성이 사업 실패하고 대출받은 거. 내가 몰랐던 것도 많아요. 미라는 숫자들을 훑어봤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컸어요. 그래서 내 집을 노리는 거니? 세진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엄마 걱정이었어요. 혼자 계시니까. 하지만 민성이가 점점 다른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팔면 빚도 갚고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너도 동의한 거야? 아니에요. 저는. 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라는 그 떨림을 지켜봤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거짓말할 때마다 나타나던 그 떨림이었죠. 바로 그때 미라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2시, 민성이었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세진이 거기 있죠? 데리러 가겠습니다. 세진이는 성인이야. 자기가 결정해서 온 거고, 어머니가 협조하지 않으시면 정말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성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가득했어요. 회사 부도 직전입니다. 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야 해요. 세진이 아이까지 생각해 주세요. 그건 자네가 해결할 문제지. 내 집은 건드릴 수 없어. 내일 변호사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판단 능력에 대한 의학적 검증을 요구할 거예요. 그래. 내 결정은 내일 말하겠네. 전화를 끊고 나자 세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바보였어요. 미라는 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세진아, 엄마가 제일 서운한 게 뭔지 아니? 세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았다는 거야.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믿지 않았어. 세진이 더 크게 울었습니다. 미라는 휴지를 더 건네주며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 민성이한테는 내가 연락할게. 세진을 손님방으로 안내한 뒤 미라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했어요. 유사 판례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강요, 사기, 사문서 위조 시도. 관련 사례들을 하나씩 읽으며 메모장에 정리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미라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손목이 뻐근했어요. 오래 앉아 있어서 허리도 아팠죠. 하지만 기운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또렷해진 것 같았어요. 창밖 가로등 불빛이 책상 위 서리를 비췄습니다. 종이 위의 글자들이 갑옷처럼 단단해 보였어요. 미라는 수첩을 펴서 내일의 시나리오를 정리했습니다. 상황 A 협상, 상황 B 즉시 법적 조치, 상황 C
경찰 동행 요청. 세진의 방 앞을 지나가다 미라는 작은 쪽지를 문 아래로 밀어 넣었습니다. 내일 내가 원하는 말만 하진 않겠다. 다만 너를 모욕하진 않겠다. 새벽 4시 미라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두려운 건 갈등인가, 상실인가? 대답은 명확했어요. 상실은 이미 겪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죠. 하지만 갈등은 견딜 수 있었어요. 30년 동안 서울의 복잡한 도로에서 버스를 운전하며 수많은 갈등을 헤쳐왔으니까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운 미라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은 중요한 날이 될 것이었어요. 민성이 변호사를 데려온다면 자신도 법적 대응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킨다. 미라는 이 문장을 되뇌며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창밖에서 새벽 첫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곧 아침이 올 것이었고 새로운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아침 6시 미라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세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듯 얼굴이 부어 있었죠. 잠 못 잤구나. 엄마도요. 미라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미역국과 밥, 그리고 나물 반찬들. 임신한 딸을 위한 아침상이었어요. 먹으면서 이야기하자. 식탁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이혼할 거예요. 미라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어젯밤 세진의 표정에서 이미 짐작했으니까요. 아이는 혼자 키울 거예요. 엄마처럼. 미라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38년 전 자신도 비슷한 결심을 했었죠. 다만 그때는 남편이 함께였지만 그때 미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정미라 님이시죠? 법무법인 한결의 장유리 변호사입니다. 미라는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세진도 들어야 할 내용이었으니까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파트 관리소장님께 연락받았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실 것 같다고요. 유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습니다. 미라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어요. 증거 자료를 정리해 주세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서류들 전부요. 오늘 오후에 뵐 수 있을까요? 네, 그러죠. 전화를 끊고 나자 세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민성이를 고소할 거예요? 필요하면 그래야지. 나를 지키는 건 나야.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미라는 본격적으로 증거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녹취 파일들을 폴더별로 분류했어요. 날짜, 시간, 장소를 파일명에 정확히 표기했죠. 어제의 강제 이사 시도, 민성의 위협 전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진도 돕기 시작했어요. 민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정리했습니다. 요양원 이야기가 처음 나온 시점, 집을 담보로 대출받자는 제안, 모든 것이 시간 순서대로 정리되었죠. 10시쯤 미라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세진도 함께였어요. 통장 거래 내역 원본의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해. 창구 직원이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5년치 거래 내역이 출력되었고 은행 직인이 찍혔어요. 미라가 스스로 모든 금융 거래를 관리해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은행을 나와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갔습니다. 관리소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어제 일은 정말 황당했습니다. 제가 증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관리소장은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어제의 상황, 미라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힌 것, 소유자 권리를 행사한 것이 모두 기록되었죠. 그리고 이것도 필요하실 겁니다. 관리소장이 CCTV 영상이 담긴 USB를 건넸습니다.
로비에서 사위분이 소리 지르던 장면이 다 녹화되어 있어요. 미라는 감사 인사를 하고 관리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세진이 조용히 따라왔어요. 점심을 먹고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어요. 변호사를 만나러 가는 복장이었죠. 엄마, 나도 같이 가도 될까요? 세진이 물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증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오후 2시 법무법인 한결의 사무실. 장유리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자료를 봤습니다. 충분히 대응 가능한 사안이네요. 유리는 서류를 하나씩 검토하며 설명했습니다. 우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요, 주거침입,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고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선임료는 나중에 논의하시죠. 지금은 어르신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유리의 말이 짧았지만 정확했어요. 법은 느리지만 명확합니다. 어르신의 권리는 분명히 보호받을 수 있어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세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증언할게요. 민성이가 처음부터 집을 노렸다는 것도. 미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힘들 텐데 괜찮겠니? 엄마가 나를 지켜준 것처럼 이제는 내가 엄마를 지킬게요.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1살의 얼굴이 비쳤어요.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죠. 두려움보다 준비가 더 짙게 보였습니다. 저녁 무렵 유리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소장 초안이었어요. 미라는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원고로, 민성의 이름이 피고로 적혀 있었죠. 이제 시작이구나. 미라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수동적으로 당하기만 하던 시간은 끝났어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지킬 때였습니다. 세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나 오늘 여기서 자도 돼요? 그럼. 내 방은 항상 있잖아. 모녀는 나란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노인 학대와 재산 갈취에 관한 기사였죠. 세진이 미라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미라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이제 딸이 자신의 편에 섰다는 게 위안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라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바쁜 날들이 이어질 거라고. 하지만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30년 동안 버스 운전대를 잡고 달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끝까지 갈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진은 그동안 계속 미라의 집에 머물렀어요. 아침이면 세진이 먼저 일어나 설거지를 했습니다. 미라는 말리지 않았어요. 딸이 스스로 움직이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오래 묵은 매듭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이날 아침도 세진은 싱크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릇을 닦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깨진 관계를 하나씩 붙이듯이 정성스럽게 설거지를 했죠. 엄마, 차 마실래요? 세진이 물었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녀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세진이 작은 공책을 꺼냈어요. 낡은 표지가 많이 달아 있었죠. 이게 뭐니? 결혼 이후 지출 내역이에요. 다 적어놨어요. 미라는 공책을 받아 펼쳤습니다. 빼곡한 숫자들이 적혀 있었어요. 날짜별로 정리된 지출 내역이었는데 각 항목마다 민성의 지시로 분류된 흔적이 보였습니다. 생활비, 민성 개인 지출, 투자금, 심지어 도박 자금이라고 적힌 항목도 있었어요. 이걸 왜 지금? 세진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3달 뒤부터였어요.
친구들과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가 밖에 나가면 누구를 만났는지, 뭘 했는지 다 보고하라고. 미라는 끼어들지 않고 들었습니다. 대신 종이에 핵심만 적었어요. 날짜, 장소, 상황. 감정은 나중에 읽기로 했죠. 직장도 그만두라고 했어요. 임신 준비한다는 핑계였는데 사실은 내가 경제력을 갖는 게 싫었던 거예요. 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통장도 다 뺏겼어요. 공동 관리한다면서. 하지만 쓸 때마다 허락받아야 했죠. 미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니? 창피했어요. 엄마는 그렇게 강한 사람인데 나는. 세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라는 휴지를 건넸어요. 그리고 이번 임신 말이에요. 세진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기쁘면서도 두려워요.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도 되는지.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너를 가졌을 때 그랬어. 준비가 안 된 것 같았지. 하지만 너를 만나고 나서 알았어. 완벽한 준비란 없다는 걸. 저녁이 되어 두 사람은 아파트 단지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찬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상쾌했어요. 벤치에 앉아 미라가 물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가족의 모양은 뭐니? 세진이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어요. 서로를 의심하지 않는 집이요. 눈치 보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집. 단순한 대답이었지만 무거웠습니다. 미라는 그 무게를 느꼈어요. 엄마, 나 물어봐도 돼요? 뭘? 엄마는 아빠 없이 나를 키우면서 힘들지 않았어요? 미라는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힘들었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 너라는 이유가 있었으니까. 세진이 미라의 팔을 꼈습니다. 엄마, 내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서운했던 게 있어요. 미라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너무 바빠서 학교 행사에 잘 못 왔잖아요. 다른 엄마들은 다 왔는데. 미안해. 그땐 정말. 아니에요. 지금은 이해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세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믿어주는 방법이 때로는 침묵이었다는 것도 이제는 알아요. 하지만 그때는 그 침묵이 방치처럼 느껴졌어요. 미라가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말로 표현했어야 했는데. 사랑한다고 믿는다고.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과와 용서 중 무엇이 먼저였는지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손의 온도만 분명했습니다. 따뜻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파트 로비 게시판을 봤습니다. 새로운 공지가 붙어 있었어요. 외부인의 무단 반입 금지. 미라는 그 종이를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이것도 증거가 될 수 있어. 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내가 법정에서 증언할 때 뭘 준비해야 해요? 진실만 말하면 돼. 그게 제일 강력한 무기야. 집에 돌아온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밥상이었어요. 엄마, 내가 낳을 아이한테 엄마 같은 할머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미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할머니라고 부르기엔 이르잖아. 그래도요. 강하고 지혜로운 할머니. 식사를 마친 후 세진이 자신의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내일 접수할 거예요. 미라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양육권은? 당연히 내가 가져야죠. 민성이는 부모 자격이 없어요. 힘들 텐데. 엄마가 나를 혼자 키운 것처럼 나도 할 수 있어요. 미라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38년 전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어요. 하지만 세진에게는 자신이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죠.
밤이 깊어가자 세진이 먼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라는 거실에 앉아 일기를 썼어요. 오늘 딸과 많은 이야기를 했다. 서로의 상처를 드러내고 어루만졌다. 완전한 화해는 아직이지만 시작은 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미라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아름다웠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과 함께 맞설 수 있었어요. 이틀 후 오후 2시 아파트 로비가 시끄러워졌습니다. 미라와 세진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민성이 로비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어요. 주민 몇 명이 멀찍이 서서 구경하고 있었죠. 저 사람이 바로 제 장모입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데도 혼자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민성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미라는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스피커폰으로 전환했습니다. 유리 변호사님, 지금 아파트 로비인데 민성 씨가 소란을 피우고 있어요. 유리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주민들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선명했어요. 지금 상황 녹음 중이신가요? 네, 녹음하고 있습니다. 민성이 미라에게 다가왔습니다. 손가락으로 미라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이 집 서류는 다 위조된 거예요. 원래 제 명의로 되어 있던 걸 조작한 거라고요. 관리소장이 뛰어왔습니다. 손에는 규정집이 들려 있었어요. 선생님, 지금 주거 평온을 해치고 계십니다. 나가주세요. 민성이 관리소장을 밀쳤습니다. 당신이 뭔데? 이건 우리 가족 일이야. 관리소장이 휘청거렸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미라가 말했어요. 폭행입니다. 다들 보셨죠? 주민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다 봤어요. 휴대폰으로 동영상도 찍었습니다. 민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아야 해요. 등기부도 통장도 다 조작된 거예요. 미라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 등본, 은행 거래 내역 모두 원본이었죠. 여기 날짜를 보세요. 20년 전부터의 기록이에요. 자네가 우리 세진이를 만나기도 전이야. 세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어요. 이제 그만해요. 당신이 원하는 건 엄마 집이잖아요. 사업 실패한 빚 때문에. 민성이 세진을 노려봤습니다. 너까지 왜 이래? 우리 아이 생각은 안 하는 거야? 아이를 생각한다면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범죄자 아빠를 만들고 싶어요? 그때 경비원 2명이 도착했습니다. 관리소장이 무전으로 부른 것이었어요. 선생님, 밖으로 모시겠습니다. 민성이 저항했지만 경비원들은 단호했습니다. 그를 양쪽에서 붙잡고 출입구 쪽으로 데려갔어요. 이건 끝이 아니야. 법정에서 보자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면서 민성의 고함 소리가 끊겼습니다. 로비가 다시 조용해졌어요. 미라는 손등을 내려다봤습니다. 핏줄이 붉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차분했어요. 이웃 김 씨가 다가왔습니다. 정 여사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소란스러워서 죄송해요. 뭐가 죄송해요? 저 사람이 문제지. 제가 증인이 되어드릴게요.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라는 감사 인사를 하고 집으로 올라갔어요. 집에 들어오자 세진이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무서웠어요. 미라는 딸 옆에 앉아 어깨를 감쌌습니다.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이겼잖아. 미라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꿀차였어요. 세진에게 건네며 한 숟가락 더 넣어줬죠. 달콤함이 죄책감을 덮지 않길 바라면서도 위로가 되길 바랐습니다. 저녁이 되자
유리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오늘 일로 추가 고소가 가능합니다. 주거침입, 폭행, 명예훼손 모두 증거가 확보됐어요. 네, 모두 진행해 주세요. 내일 경찰서에 가셔야 합니다. 진술하러요. 미라는 달력에 일정을 표시했습니다. 그날 밤 미라는 책상에 앉아 재판정 배치를 그려봤어요. 판사석, 증인석, 방청석. 머릿속에 자신이 앉을 자리의 위치를 정확히 그렸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무슨 질문이 나올지 시뮬레이션 했어요. 세진이 차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뭐해요? 재판 준비. 마음의 준비도 중요하거든. 세진이 미라가 그린 도면을 봤습니다. 나도 거기 있을 거예요. 엄마 옆자리에. 미라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낮의 일로 두 사람의 유대는 더욱 단단해진 것 같았어요. 잠들기 전 미라는 서랍을 열어 열쇠를 꺼냈습니다. 차고 열쇠였어요. 예전엔 손에서 미끄러졌던 그 열쇠가 오늘은 손에 딱 맞았습니다.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됐어. 이제 준비는 끝났어. 미라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은 경찰서, 모레는 법원. 바쁜 날들이 이어질 것이었어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렜어요.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과정이었으니까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떴습니다. 밝은 달빛이 방 안을 비췄어요. 미라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난다고. 지금의 고난도 결국 더 큰 빛을 위한 과정일 거라고. 일주일 후 아침 미라의 휴대폰에 법원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소장 접수 통지였어요.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일정이 잡혔다는 내용이었죠. 미라는 그 문자를 달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서류가 달력 위에 앉아 시간이 현실이 되었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런데 오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성이 역소송을 걸어온 것이었어요. 유리 변호사의 전화가 왔습니다. 미라님, 민성 씨가 역소송을 제기했어요. 친권 침해, 명예훼손, 경제적 방해로요. 미라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목록이었으니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증거 목록을 더 보강해야 합니다. 문자 대화 백업, 음성 녹취 전문, 금융거래 흐름 타임라인을 상세하게 정리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미라는 바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세진도 도왔어요. 두 사람은 밤늦도록 서류를 정리했죠. 다음 날 미라는 오래된 친구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숙아, 부탁이 있어. 뭔데? 무슨 일 있어? 세진이가 나한테 연락이 끊겼던 시기 있잖아. 그때 기록 좀 확인해 줄 수 있을까?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남편 때문이지? 세진이가 갑자기 모임에도 안 나오고. 응. 법정에서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어. 영숙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대답했어요. 알았어. 내가 증언할게. 세진이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는지 다 봤으니까. 고마움에 미라의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웃 김 씨가 찾아왔어요. 정 여사님, 이거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김 씨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집 인터폰이 자동 녹화 기능이 있거든요. 민성 씨가 여러 번 와서 소리 지른 게 다 녹화되어 있어요. 미라는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관리실에 가서 절차대로 요청하면 열람할 수 있을 거예요. 미라는 즉시 관리실로 갔습니다. 관리소장이 친절하게 안내해 줬어요. 해당 영상 자료는 법적 증거로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제공해 드릴게요. 일주일이 더 지나고 미라는 병원에 갔습니다. 종합 검진을 받기 위해서였어요. 검사를 마치고 의사를 만났습니다. 정미라님, 나이에 비해
아주 건강하신 편이에요. 인지기능 검사도 정상입니다. 의사가 소견서를 작성해 줬습니다. 인지기능 정상. 이 문장이 미라를 더욱 단단하게 세웠어요.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세진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진이 가방에서 작은 기계를 꺼냈어요. 엄마, 이거 들어봐요. 세진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작은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고 규칙적인 소리였죠. 아기 심장 소리예요. 오늘 산부인과에서 녹음했어요. 작은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라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어요. 생명의 소리는 언제나 경이로웠으니까요. 건강하구나. 네. 의사가 아주 건강하대요. 미라는 딸의 배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티가 나지 않았지만 그 안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밤이 되자 미라는 창밖으로 비가 오는 걸 봤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과거를 떠올렸어요. 젊은 시절 법원에서 일하던 때가 있었죠. 판사 지망생의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를 도왔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 배운 것들이 지금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미라는 메모장을 꺼내 첫 줄을 수정했습니다. 목표 승소에서 목표 안전으로. 이 싸움의 진짜 이름을 제대로 불러야 했어요. 승소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과 가족의 안전이 목적이었으니까요. 세진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못 자요? 응. 생각이 많아서. 무슨 생각? 미라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너와 아기의 미래.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갈 새로운 가족. 세진이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이미 이기고 있어.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잖아.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빗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줬어요. 다음 날 아침 유리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라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민성 씨의 회사가 파산 신청을 했대요. 이제 그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절박했는지 증명할 수 있어요. 미라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민성의 몰락이 기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자신을 지키는 증거가 된다는 건 다행이었죠. 그리고 하나 더. 민성 씨가 과거에 비슷한 일로 고소당한 적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정말요? 전 부인의 재산을 노렸다가 실패한 전력이 있네요. 이것도 법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거예요. 전화를 끊고 미라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반전의 순간이었어요. 지금까지는 방어만 했다면 이제는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긴 것이었죠. 미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두려움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자신을 더 철저하게 준비하게 만들었고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반전의 시작이야. 미라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판세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재판 날이 왔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미라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귀걸이를 만졌어요. 남편이 결혼 20주년에 선물한 진주 귀걸이였죠. 오늘은 이것이 호신용 부적 같았습니다. 세진이 미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떨려요. 나도. 하지만 우리는 준비됐어.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미라와 세진이 들어서자 이미 민성이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어두웠죠. 판사석에 앉은 사람을 보고 미라는 놀랐습니다. 한도윤 판사였어요. 30년 전 미라가 법원에서 서류 정리를 도왔던 그 젊은 판사 지망생이었죠. 이제는 머리가 희끗한 중년이 되어 있었지만 미라는 그를 알아봤습니다. 도윤도 미라를 보며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래전 이름 없는 고마움이 오늘의 인연이 된 것이었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민성 측 변호사가 먼저 주장을 펼쳤어요.
원고 정미라 씨는 고령으로 인한 판단력 저하가 의심되며 가족의 정당한 부양 의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미라를 조종적이고 이기적인 인물로 몰아갔어요. 하지만 미라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반응은 증거가 하면 되니까요. 유리 변호사가 차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준비한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어요. 문자, 녹취, CCTV, 금융거래 흐름. 마치 운동선수처럼 호흡을 끊었다 잊기를 반복하며 체계적으로 설명했죠. 피고 류민성 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산 신청을 했으며 과거에도 전 부인의 재산을 노린 전력이 있습니다. 민성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의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판사는 계속하라고 했어요. 이제 증인 신문 차례였습니다. 세진이 증언대에 섰어요. 그녀는 떨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남편이, 아니, 피고가 처음부터 엄마의 재산을 노렸어요. 결혼 초부터 제 통장을 관리했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게 했어요. 세진이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비겁했어요. 남편이 엄마한테 하는 짓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갈등을 피하고 싶어서 침묵했죠. 엄마한테 미안하고 제 자신에게도 부끄러워요. 그 한 줄의 진실이 법정에 길게 울렸습니다. 미라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다음은 이웃들의 증언이었습니다. 관리소장, 김 씨, 그리고 친구 영숙이 차례로 증언대에 섰죠. 모두가 미라의 건강한 정신 상태와 민성의 위협적 행동을 증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라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버스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으로 집을 샀고 혼자 딸을 키웠어요. 이제 71살이지만 제 삶을 제가 결정할 능력이 있습니다. 미라는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저 제 집에서 제 방식대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1시간의 심리 끝에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류민성에게 원고 정미라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모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허위진단서 시도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하겠습니다.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미라가 이긴 것이었어요. 미라는 눈을 감고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기도였죠. 법원을 나와 앞 벤치에 앉자 세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 눈물의 온도는 달랐어요. 해방에 가까운 온도였죠. 미라는 딸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이제 끝났어. 우리가 이겼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미라는 아파트 단지 근처에 작은 상가를 임대했어요. 버스 차고지 바로 옆이었죠. 공간을 정리하고 간판을 달았습니다. 은빛 정류장. 내부는 단출했어요. 의자 몇 개, 문서 상담을 위한 책상 하나, 그리고 코르크보드. 첫 게시물로 남편이 남긴 메모를 꽂았습니다. 시간과 신뢰. 엄마, 여기서 뭘 하실 거예요? 세진이 물었습니다. 배가 이제 제법 불러 있었어요. 노인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상담소. 무료로 운영할 거야. 세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도울게요. 회계 자격증 시험도 합격했잖아요. 모녀는 작은 케이크에 촛불 하나를 꽂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함이 입 안가득 퍼졌죠. 어느 날 밤 미라는 세진과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진이 배를 쓰다듬자 태동이 느껴졌어요. 미라가 손을 대자 아기가 또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확실했어요. 미래가 집안을 살짝 두드린 것 같았습니다. 미라는 일기장을 꺼내 적었습니다. 복수 대신 보호를 택했다. 불신 대신 기록을 택했다. 고립 대신 연대를 택했다.
오늘의 결론은 이 세 줄이면 충분하다. 다음 날 아침 은빛 정류장에 첫 방문자가 왔습니다. 75의 할머니였어요. 아들이 집문서를 빼앗으려 한다며 울먹였죠.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라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차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펴서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이제 미라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미라는 열쇠를 다시 한번 쥐어봤습니다. 손에 완벽하게 맞았어요. 이 금속의 온도가 자신의 삶의 온도와 같아진 것 같았죠. 잠들기 전 미라는 거울을 봤습니다. 71살의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평온했어요.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이제는 지키고 돕는 일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라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도 나는 나를 지켰다. 내일은 누군가의 내일을 지키겠다. 창밖으로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미라는 평화로운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내일 은빛 정류장에는 또 누가 올까?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미라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새 이야기를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비추는 달빛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